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이랄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요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공제해 주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아침에 은행에 좀 갔었는데요. 보니까 또 뭐 거짓말 하고 있던데, 그래서 IRP 개인형 뭐 700만 원 여면 115만 5천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말인데요. 이 제도가 될 거예요. 은행에 가보시면 우리가 연금 가입하세요. 뭐 세액공제를 1년에 115만 5천 원을 해드립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엉성하게 카tal로그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좀 했던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금저축에 이제 가입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납입한 금액이 있어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이 있다, 그죠? 그런 금액을 얼마까지 해주냐면 400만 원까지, 그죠? 불입액에 대해 공제를 해줘요. 그 대신에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 300만 원짜리는 뭐냐면 소득이 좀 많으신 분 있죠. 그 많다는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요 초과하는 거나 총 급여액이 이렇게 2천 초과한다라면요 그건 한도를 300 정도로 줄여주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쪽에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의 95% 이상은 다 이쪽이니까 400이라고 보시면 400이고, 또 여기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IRP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바로 있죠.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옛날에 IR이라는 개인퇴직계좌의 변형 모형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불입해서 더 가입하면 300까지를 한도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최대 한도가 700이죠. 요거 400, 요거 300, 이렇게 해서 700이다, 이거죠. 700에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공제를 지금 보면 총 급여액이 5,500 이하라면요, 그죠?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이하고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면요 공제율이 얼마입니까? 15%를 해주고. 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올까요? 연금저축은 모든 소득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부금하고 연금저축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하면 15%를 받는다 이거죠. 연금저축에 제가 가입하면.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자 같으면요 5,500이 중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5,500이 조금 초과하는 분들은요 12%를 해주고요, 5,500도 안 된다 하면 1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연봉이 4,000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이걸 전부 다 가입해 가지고 연금 계좌에 700을 다 받아 먹었다 하면요, 그럼 700 곱하기 요거 15%를 해준다 이거잖아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캐시백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 금액은 10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항상 보면 지방소득세가 딸리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지방소득세는 같이 납부되고 같이 환급이 돼요, 스케줄 자체가. 여기 105만 원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1155, 그죠? 115만 5천 원을, 그죠? 현금으로 돌려드린다라고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은행에 만약에 창구에 계시면서 IRP라고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개인 퇴직연금 가입해서요 하고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줍니다 했을 때 115만 5천 원의 의미가 바로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돈을 세금을 냈었어야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돌려받습니까? 나는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걸 다 돌려받는다고, 그죠? 낸 게 있어야지 돌려받는 거죠, 그죠? 환급을, 없는 거를 환급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도 결국은 가진 자의, 그죠? 여유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많이 내어놓아야지 돌려받을 게 있는 거죠. 낸 것도 없는데 뭘 돌려받아, 그죠? 근데 최고 아픈 사연이 뭐냐면 아직도 대학교 등록금을, 그죠? 제 나이쯤에 애들 대학 막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제 같은 나이 연배 때 있는 분들이 있죠. 꼭 급여를 다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연봉이 3천도 안 될 분도 많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은 애를 대학을 보낼 수 있냐고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금을 가입했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한테 미안하지만 뭡니까? 너의 이름으로 뭡니까? 학자금 대출을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교육비 공제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학자금 대출,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발은 같게 해줘야 된다, 그죠? 배움에 있어가지고 출발은 같게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어떤 애는 빚쟁이가 되고, 그죠? 빚이 있고 시작하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소득 격차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3천도 안 되는 제 나이 때 대학교 자녀를 준 부모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3천도 안 되면 세금 낼 게 거진 없거든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또 그냥 돈 안 드는 인문사회 계열도 아니고 뭐야. 돈이 많이 드는 뭐 공대랄지 뭡니까. 뭐 예술대랄지 이런 데는 뭐를 쓰니까 뭐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술대 같은 뭐 이렇게 뭘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악기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공대.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최고 돈 안 드는 데가 교수님하고 칠판만 있으면 되는. 그게 최고 돈이 덜 들잖아요, 그죠? 그것이 900 이상 된다고요. 돈 천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900까지 나중에 공제를 해주는데 15%거든요? 그럼 135만 원을 캐시백 해줘요. 근데 135만 원을 돌려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근로자가 내어놓은 세금이 없는데 뭔 135만 원? 그림에 떡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도 결국은 어느 일정한 만큼 내어놓아야지 돌려받는 있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그런 어떤 뭔가 해주니까 뭐 좋아 보이죠? 그것은 좋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왜 뭐 낸 게 있어야지 일단 좋지. 아, 냈는데요. 보통 이제까지 보면 가족 부양 소득공제 이런 거 받잖아요. 기본공제. 이런 거 쭉 받고 뭐 특별공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있는 거 생활하는 걸 계산해 보면 조금 낸 세금도 전부 다 뭡니까? 환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낼 게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 배우지만 그래요. 하여튼 돈이 좀 있어야지, 그죠?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돌려받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려받는 있죠. 재미가 있는 소득 구간이 5,50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위소득 5,500을 우리 설계를 돌려보니까 그렇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처음에 입사해서 5,500 못 벌겠죠, 그죠? 처음에 어떻게 5,500을 주는 대기업도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중간쯤 레벨이 됐을 때 나이가 중위소득 정도는 벌어야지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부터 볼게요. 보험료 공제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깐깐하다 했죠, 그죠? 보험료 공제는 깐깐하니까 뭐예요? 연령도 만족해야 되고 소득 금액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 만족하는 자한테 지출한 있죠.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보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만 되기 때문에 저축성은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장과 저축의 차이점은요, 보험료 불이백보다 나중에 만기 환급금이 많으면요, 만약에 원금 보험료의 불이백이 1,000만 원인데 만기 환급액이 1,200이라면요, 불었잖아요, 그죠? 그건 저축성입니다. 그런 거는 되지 않고요, 그보다 적은 거, 이런 것들을 보장성이 나는데, 이 보장의 내용이, 그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 그죠? 손해, 상해, 화재 있죠? 이런 것들 보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한 거, 우리 모든 있죠, 가정에 다 드는 게 있잖아요. 뭐 생명보험은 별로 요즘 많이 드나요? 그래도 많죠, 그죠? 진짜 저는 해야겠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거 다 해야 돼요. 종신보험. 그거는 사람에 관계되죠. 내가 죽으면 뭡니까? 그죠? 받는 보험금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습니까? 그죠? 다 해결하겠고요. 손해보험은요? 손해보험이 바로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하고 애기들 다치면 상처 실손보상 있죠? 그죠? 실제 내가 들어간 경비가 치료비를 돌려받는 이런 보험이 바로 우리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갑자기 제 종신보험료 생명보험료 1억이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옵니다. 3억 원으로 정액됐다고. 보험료를 얼마 더 추가 납입하라고. 내가 한 적도 없는데 누가 했지? 누가 이걸 정액을 했지?
그래서 보니까 제 집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가 다 해약해 버렸어요. 생명보험. 생명에 관계된 거, 그런 거다, 그죠? 그리고 보험료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보세요. 여러분은 보험료를 어디까지 쓸지 그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자기 소득의 10%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친구들이 막 보험에 가입하라 하죠, 그죠? 현혹되지 말고 뭔가 필요는 한데요. 몇 프로? 10% 내외.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료 빼고 한 10%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빼고 내가 만약 한 달에 200이라면요.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의 보험은 가입하더라도 무리 없는데, 근데 40, 50 이렇게 드는 분 있죠. 나중에 분명히 해약합니다. 해약하면요.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보험에 크게 있죠. 가족력이 없거나 우리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별로 큰 문제가 없으면요. 질병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 그죠? 지병이 있거나 가족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5%. 그리고 가족력이 있죠. 그죠? 가족력이 있으면 15% 이렇게. 특히 이런 분 있잖아요. 이빨이 안 좋은 분 있죠. 이빨이 안 좋은 분들은 그죠? 가족력이에요. 다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발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뭡니까? 분명히 나중에 돈을 지배하면 이걸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실손해 줄 때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보험 소비가 돼요. 그거는 지금 불입해서 나중에 다른 케어 받으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보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런 거는 가입하라 이거죠. 살짝. 난 이빨이 튼튼해. 우리 부모님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암보험? 요새 암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암보험 들으면 좋다고 했죠. 암에서 요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있긴 하죠. 근데 많지 않습니다. 다 고칩니다. 크게 질병이 아니에요. 완전. 암보험 그게 너무 있죠. 보험료 소멸석인데 한 달에 암보험 10만 원 있다,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력이 있거나 내 소득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보험, 그죠? 재무 설계 강의도 아니고 뭐 갑자기 그런 쪽이 되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있죠. 돈이 많이 지치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전용이잖아요. 장애인들만이 드는 전용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세액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줘요. 대신에 이제 캐시백이니까 딱 정해져 있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도가 다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11%, 얘는 1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우리 보험료 같은 건 100만 원 다 넘잖아요. 차만 처음에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 최초 신규하면 8, 90씩 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하면 그렇게 받으면 90만 원 냈다가 그 다음에 60만 원 떨어지고 뭐 그렇게 대충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만 원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500이 되더라도 12만 원, 100만 원이 되더라도 12만 원. 그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조정은요. 그죠? 150만 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총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보험료 공제할 때 보면 여기가 보험료 공제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일반 난에 뭡니까? 일반 장애인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 칸에다가 제시하는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뭡니까? 11만 원과 15만 원을, 그죠? 알아서 적출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는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여기에 해당 난에 있죠. 입력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입력하면 하실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데 입력하면 1점씩 올라가요. 부분 점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한두 개 틀려도 돼요. 입력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자,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 교육비가 가장 우리 관심이 많은 파트죠. 자,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자, 일단은 대전제가 소득세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전제만 있다면 안 따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의료비의 기본적인 개념은 의료비의 정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의료비의 정의는 말 그대로 바로 의료기관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해야 돼요.
의료비의 정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비라는 정의가 의료기관에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료기관에 지출된 게 아니라면요. 대원칙이 뭡니까? 부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삼을 샀어요. 산삼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산삼은 의약품이 의료비예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우리 산후조리원 있죠. 아니 아프신 분들 간병인 있죠. 간병인한테 급여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간병비를.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풍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그죠? 간병하시는 분 있죠. 그는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병인이 의료인이라면 되는 거고 간병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는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은요.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의료기관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아니에요. 조산원은요. 조산원 요새 없어졌지만 옛날에 조산원 모르시죠? 조산원은 요새 시골에 가면 가끔 있어요. 산파라고 알죠? 그죠? 시골에 보면 아기를 잘 이렇게 잘 하는, 그러니까 옥면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제도권 내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한 라이센스를 준 있죠. 여기서, 그죠? 시골에 산부인과 전공은 한 건 아닌데, 그게 병은 아니잖아요. 아기가 뭐 나오는 게 그게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도와주는 것까지 뭡니까? 그런 걸 조산원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성남에도 있었는데 조산원. 제가 여기 성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 어디야? 종합시장인가? 저쪽에 한번 보다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보니까 조산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조산원 가보면 거기서 산부인과 안 가고 뭐야?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뭡니까? 아기를 낳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옆에 방이 있거든요. 뭐 군불 떼고 하는. 그 방에 가서 막 요양을 해요. 거기는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요.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조산원이 없으니까 그렇다. 일단 먼저 의료비에 대한 개념을 잡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의료비는 이렇게 이제 구해져요. 이렇게. 공제는 이렇게 돼요. 이 공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거 중요한 점을 볼게요. 1번과 2번은 15% 해줘요. 1번, 2번은 이렇게 15% 해주고 3번은 20%를 해줘요. 이렇게 더한 금액을 의료비 캐시백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15%인데 20%짜리도 있네? 그럼 15%짜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15%짜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액 공제 의료비 하고요. 일반적 의료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전액 공제 해주고 일반 해준다는 거고 일반 의료비는요. 한도가 있다. 한도. 얘는 무조건 사용한 거 있죠. 다 공제해 주는 거고 얘는요. 한도가 있는 거야. 한도가 뭐냐면 최저 사용액이 있다고요. 그 최저 사용액이 바로 총 금액의 3%예요. 근데 그 3%를 쓰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제가 보통 한 10년 전에 제가 이거 연말정산 때문에 저희 집에 있죠. 실제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소득자 본인 있죠. 제 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제 의료비가. 그 5만 원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냥 병원에 뭡니까? 감기 환절기 때 주사 몇 대 한 번 낳고 그죠?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적수되더라고요. 그죠? 애기들 뭐예요? 어리니까 막 접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해가지고 뭡니까? 가족, 제 빼놓고 다 가족 해도 30 몇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거기 가도 병원에 가도 내가 내는 돈이 얼마죠?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금액은 만 얼마지만 내가 내는 건 2, 3천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비 공제는 말 그대로 뭡니까? 못 받아 먹어요. 웬만큼. 내가 총 급여가 4천이라 가상할게요. 얼마를 써야 된다고? 3%면. 최저 사용액이.
120만 원 써야 된다고. 120만 원 쓰기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할지 특별한 할지 있죠. 아플 때 그럴 때 받아 먹는 거지. 웬만큼 그냥 일상적인 있죠. 뭐 치료 좀 하고 하는 거 있죠. 전혀 뭐. 아니 요번에 미용 성형외 있죠. 성형외과 가서 2천만 원 주고 돌려깎기를 했는데, 그죠? 돌려깎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죠? 의료비가 되지 않을까?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의료기관이 지출한 거지만 우리 법은요 밑에 배우겠지만 대상이 되는 거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 요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요것도 뭡니까? 의료비 지출이라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볼게요. 본인하고 경로자하고 장애인하고 괴력 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인데 여기 경로자가 중요해요. 경로자는 우리가 만 7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비에 있어서의 경로자의 정의는요, 만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만 66세 부모님이 계신다 하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뭐예요? 아니 장애인이라 경로자 우대는 안 되지만 의료비에 있어서 경로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거예요. 그럼 장애인이면서 뭡니까? 나이가 66세면 그죠? 지금 동시에 뭡니까?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경로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어디 칸이었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예요.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분은 도대체 어디에 집을 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실무 편람에 보면 어디에 입력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답에 뭡니까? 답안 예시가 장애인 칸에 입력이 된다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